예,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이제 지난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시고, 그다음에 앙부시어, 텅잉, 그다음에 이렇게 악기를 잡는 자세,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교재의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7페이지, 교재 1권의 17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빠르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일단 악보 읽기에 보면은 5선.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기실이 10분 전이라서 보기 5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5선 뭐 아시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 기본적인 악보를 봤을 때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미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어미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알아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거기에 더불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코드 C, D, E, F, G, A, B, C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였죠? 도수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또는 1도 도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알면은 쓸 게 많다. 활용할 게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표 밑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거나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덧줄이라고 하죠. 덧줄. 덧대어서 줄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음표의 높이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음표의 높이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책자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진행은 빨리빨리 갈 겁니다. 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수업 때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표. 그 다음에 18페이지 변화표가 나옵니다. 변화표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면 샵, 플랫, 그 다음에 제자리, 내추럴. 샵은 말 그대로 올림, 반음을 올려주는 거, 플랫은 반음을 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내추럴, 제자리는 여기에 있는 음표를 제자리로, 플랫이나 샵을 제자리 원위치로 해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책자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제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디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디라는 거는 그 박자가 몇 분의 몇 박의 박자가 그 마디 안에 박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마디 안에 그 마디 안에 4분의 4박이면 마디 안에 4박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4분의 3박이면 3박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 마디를 박자에 그 박자가 그 마디에 몇 박씩 존재하는지를 표시해주는 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뭐 그걸 이제 마디 부분에 이렇게 줄을 쳐져 있는 이걸 세로줄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세로줄. 그 다음에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겹세로줄이라고 그러죠. 네. 겹세로줄.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데서 좀 진하게 박아 세로줄이 두껍게 얇은 줄과 두껍게 돼 있는 요게가 끝세로줄. 네. 끝마디 끝세로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책자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표와 심표. 음표와 심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실기를 하면서 그 음표와 심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음표의 심표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처음 악보를 잘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리듬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박자에 대한 부분들, 박자표, 4분의 4박, 4분의 8분의 6박, 금방 제가 오선에서 마디에 몇 분의 몇 박씩 존재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박자의 종류에 뭐 그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종류에는 뭐 4분의 2박, 4분의 3박, 4분의 4박, 8분의 6박, 뭐 8분의 9박, 8분의 12박 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2박이라는 게 4분 음표가 한마디에 2박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4분의 3박은 한마디에 3박, 4분의 4박은 4박. 8분의 6박은 8분 음표가 마디에 6박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6개가 8분 음표 6개가 존재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박자 세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박자 세기는 4분 음표, 2분 음표, 점 2분 음표, 온음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분 음표라는 거는 음표가 한 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디에 4분의 4박을 기준했을 때 4박이 존재하면 그 4박의 길이에 4분의 1박이죠. 그래서 온음표의 4박에 한 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또한 지금 박자표나 마디 세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실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2페이지에 보면 색소폰의 종류가 나와져 있습니다. 색소폰의 종류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악기군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라노는 고음역이고, 엘토는 중고음역이고, 테너는 중저음역이고, 바리톤은 저음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프라노 위에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6개 종류가 나옵니다. 소프라노 리노라고 해가지고 소프라노보다 좀 더 높은 음역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작은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톤 이 밑에 베이스 색소폰이 또
또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저음력을 내는 색소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한 6분의 어떤 악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음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색소폰의 음력을 보면은 밑에 뭐 도, 밑에 낮은 도, 그 다음에 2옥타브 중간 음력, 2옥타브를 중간 음력, 그 다음에 3옥타브 부분을 높은 음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음력의 어떤 얘기라고, 그걸 낮은 음력이 1옥타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 음력이 2옥타브, 그 다음에 높은 음력이 3옥타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실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나와 보시고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기준입니다. 모델 네,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바람도 못 보는 사람 기준을 해야지. 아니, 못 보시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보시는 건 천천히 보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레슨 5번에 보면은 시 나와져 있습니다. 시를 우리가 코드네임으로 B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시를 B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 B. 예, 그래서 시를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시다. 입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넥이 여기 기둥 있죠? 옥타브키 기둥. 여기 기둥에 여기 넥도 여기 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강도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엄지 손가락 대고, 손가락 여기 자 동그랗게 돼 있는 여기 오른손도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부분을 다른 키를 누르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런 몽둥이 잡듯이 나무 몽둥이를 잡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웅켜지듯 이렇게 해서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악기는 이렇게 입으로, 그리고 어떻게 여기 삐뚤게 불면 안 되겠죠. 수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자 엄지손가락 나오고, 자 첫 번째 동그란 거 이거 아니고요. 밑에 요거, 예, 그렇죠. 요걸 시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시예요. 예, 이렇게 시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는 투라는 발음과 함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부에 보시면은 온음표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온심표죠. 온심표. 이게 이제 온음표를 네 박이라고 그러죠. 네 박자. 네 박. 네 박이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네 위에 네 줄에 줄 5선의 네 줄에 거꾸로 이렇게 갓을 거꾸로 세우는 놓기, 이게 온심표. 온심표는 온음표는 네 박을 길게 네 박을 불러주라는 거고, 온심표는 네 박자를 씌워주라는 얘기죠. 불지 않고 씌워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분음표 두 개 해가지고 두 박을 텅잉을 해서 투와라는 텅킹으로 인해서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온음표를 처음에 투하고 네 박을 투, 하나 둘 셋 넷, 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선생님은 처음에는 잘 소리를 못 내시잖아요. 요거를 박자를 해가지고 박자를 메트로놈 켜서 기본적으로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잘 못 보시잖아요. 악보 보시는 게 서툴리시잖아요. 그거를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명창을 하면서 이게 시 하나 둘 셋 넷, 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읽으셔야
예,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 이렇게 또 읽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부르면 되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음 한번 눌러서 시 한번 그렇게 부르면 된다고 그랬죠. 시 한번 불러볼게요. 입을 자 호로 호하지 마시고요. 입을 벌려서 하품하듯이. 하나, 둘, 셋, 넷. 시를 이렇게 한 번 더 내줘야 돼. 투 해줘야 돼. 투.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입을 떼면 안 돼요. 입을 안 떼고 그냥 두 박을 연결해서 셋, 넷. 투. 하나, 둘, 셋, 넷. 투. 한 박씩. 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하시는데 여기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이제 밑에 이제 4분음표 4개짜리가 있는데 여기를 4개를 한마디에 불러야 되는데 여기를 호흡을 끌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연결해서 불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4분을 투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호흡의 그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게 지금 보세요. 저를 보시면 이런 거죠. 한 호흡에 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은 소리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가가 돼. 군가가 돼. 이쁜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 호흡을 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거를 마당 개명창으로 안 하고 그냥 텅잉 발음으로 연습을 하면 이렇게 돼요. 투 하나 둘 셋 넷 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정확하게 호흡을 하고 텅잉 투 발음하시라는 거 돼 있죠. 오음표 네바 이 교재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서 연습을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쭉 나갈 거예요. 네, 쭉 나갈 겁니다. 선생님이 연습하고 있는 강의 내용들을 잘 인지하셔서 가셔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보 보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무조건 누구나 악보를 어떤 악보를 하든 악보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개명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기로 불듯이 개명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기로 정확하게 불어내야 되고요. 호흡하는 거, 텅잉하는 거 정확하게. 그래서 반드시 소리 내기 전에 예비 카운트를 하나, 둘, 셋, 넷에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셋, 넷, 투 하고 그 다음 박에 들어갈 때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 연습 1번, 2번 쭉 연결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안 되시더라도 따라 해보세요. 자, 가봅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학부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교본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그대로 표현을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 전에 롱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지난 시간에 렉으로 마우스피스를 렉에 꽂아서 길게 부는 연습, 호흡을 소리 안 내고 하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다시 이어서 하자면, 지난 시간에 마우스피스에 렉에 마우스피스를 꽂아서 소리 안 내고 길게 내는 복식호흡 연습,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8박 이상 이렇게 순환을 해서 길게 내는 연습을 충분히 복식호흡이 되어서 앙부시어가 만들어지고 텅잉이 되어서 하는 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렉만 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메트로놈 틀어놓고 초당박이라고 그랬죠. 초당박에 요걸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어떻게 음이 떨리거나 앙부시어가 변해서 막 소리가 막 들쭉날쭉 하지 않게끔 정확한 소리가 발현이 되어서 호흡이 되어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악기에 이제 결합을 해서 넥을 바디에 결합을 해서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옥타브 키와 이 넥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질 수 있는 위치에 두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넥 조인 나사를 잘 조으셔야 돼요. 너무 과다하게 조으시지는 마시고요. 살짝 조았을 때 얘가 임의로 흔들었을 때 얘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인다. 따로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데 따로 움직이지 않고 얘가 흔드는 만큼 악기가 바디가 같이 움직일 정도만 되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조우다 보면 간혹 넥나사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런데 너무 느슨해져도 안 돼요. 일치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이 마우스피스와 넥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면서 바디로 잘 전달이 되는데 이걸 잘 안 조아놓고 대충 이렇게 놓고 그냥 막 이렇게 불다 보면 온전히 소리의 전달이 바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금방처럼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서 소리가 낸다. 지금 첫 음이 시예요. 시를 해가지고 시를 하면은 요것도 이제 길게 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8번 이상. 그래서 물고 호흡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뱉을 때는 반드시 투라는 발음을 해서 길게 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낼 수 있으면 8방 이상 길게 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호흡을 빼주고요. 다 빼줬으면 다시 호흡을 내서 안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소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앙부시어나 호흡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튜너를 켜놓고 바늘이 딱 소리를 내면은 높고 낮음을 일단 나중에 치고요. 튜닝을 했을 때 소리를 냈을 때 바늘이 좌지우지 않게 그냥 딱 해서 뭐 어떤 위치든 낮든 높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얘가 좌지우지 않고 딱 유지가 되어서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음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뭐 떨리고 그러겠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앙거시오는 그대로 유지하고 쪼우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롱톤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롱톤 연습이 잘 된다. 그러면 텅잉으로 롱톤 연습을 해요. 한음 한음씩 텅잉을 해서 최대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빼주고 충분히 호흡은 빼주셔야 됩니다. 빼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적당한 상황에서 끊으시려고 하시는데 최대한 소리 낼 수 있는 호흡으로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주고 다시 호흡을 하고 다시 뱉고 하는 연습을 반드시 각 음별로 C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C로 지금 악기 소리 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보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튜닝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악기든 적정 음의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악기든 기본적으로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음의 높이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색소폰 같은 경우도 조율을 할 것이고 모든 악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음원들은 거의 440Hz의 A음 440Hz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악기든 어떤 음이든 거의 음원들이 440에 놓여져 있는데 A음, 라음을 기준으로 해서 440Hz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A음으로 모든 악기들이 그렇게 튜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440으로 튜닝을 하고요. 물론 지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곡의 해석에 따라 이제 피치는 조금씩 442로 쓰기도 하고 443으로 쓰기도 하고 441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어떤 국제 규격은 440Hz입니다. A음으로 라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0Hz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색소폰은 아까 또 얘기했죠. 음역이 다르죠. 다 소프라노 있고 테너, 알토 있고 테너 있고 바리톤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음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 달라요. 도의 위치가 피아노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피아노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라의 음의 기준이 다 달라요. 라의 음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라라는 거는 C 키에 피아노 키에 라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아노 음의 중간 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 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알토는 라음이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죠? 모르나요? 파샵입니다. F샵. 파샵입니다. 테너는 뭐죠? B, C가 납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엘토는 파샵으로 라를 기준해서 파샵으로 튜닝을 하고요. 테너는 C로 튜닝을 합니다. 그거는 오케스트라 기준입니다. 네, 근데 동호회에서 쓰실 때는
테너는 도로 튜닝을 할 것이고요. 반주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테너는 도로 튜닝을 하라고 할 것이고 엘터는 솔로 튜닝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B 플랫 음으로 C 플랫 음으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로 튜닝을 하는 거. B 플랫 음이라는 거는 C 플랫 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오케스트라에는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에는 라음을 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피아노가 라음을 똥 두들기면은 오보에가 튜닝을 합니다. 오보에가 튜닝을 하면 오보에가 전체적인 현악기부터 시작해서 건관악기 해가지고 다 튜닝을 전체적인 튜닝을 합니다. 근데 B 플랫을 왜 튜닝하냐? 윈드 오케스트라 블라스 관악기로 되어 있는 금관악기 관악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C 플랫 음으로 튜닝하면은 그러니까 B 플랫 쪽에 도로 튜닝을 B 플랫군이 많기 때문에 악기에 B 플랫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B 플랫 도로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동호회나 그런 데 가면 테너는 도로 튜닝을 하고 엘터는 솔로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튜닝을 해도 상관없어요. 튜닝해 가지고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엘터는 바샵으로 튜닝을 하고 테너는 C로 튜닝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튜닝을 합니다. AM 기준으로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솔로 튜닝을 하셔도 되고 바샵으로 튜닝을 하셔도 되고 테너는 C로 튜닝을 하든 도로 튜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높냐 안 높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샵을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걸 튜닝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튜닝을 했을 때 바늘이 이제 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바늘이 튜너를 봤을 때 이렇게 튜너가 되어져 있으면 가운데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바늘 여기 와 있다는 낮다라는 거고요. 낮다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고 높은 거는 뭐냐면은 낮으면은 튜닝기를 가지고 튜닝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엘토 기준입니다. 바샵이든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튜닝을 했는데 바늘이 왼쪽에 와 있다. 이렇게 꽂았는데 적절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홀코 남았는데 한 1cm 정도 깊이로 일단은 꽂으라고 그랬죠. 꽂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소를 불든 바샵을 불든 불러봐요. 불러보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우스피스를 좀 더 깊이를 꽂아야 됩니다. 튜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높다. 그러면 빼야 된다고 그랬죠. 높으면은 빼서 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이가 피스가 많이 들어가면 음이 높아지고요. 이 피스를 빼면 음이 낮아져요. 그걸 높이를 맞추는 걸 튜닝이라고 그래요. 조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튜너나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 어플도 있죠.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튜너 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무료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튜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반주기 계신 분들은 반주기 안에 튜닝 기능이 있죠. 튜닝을 하셔서 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팁이라면 드릴 게 뭐냐면은 무조건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면은 튜닝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튜닝이 돼 있는데 1옥타브, 2옥타브 둘 다 튜닝을 해야 돼. 그러면 뭐냐? 1옥타브 바샵을 튜닝을 하고요. 반드시 2옥타브 바샵을 같이 튜닝을 하셔야 돼요.
왜냐? 대부분 다 누구나 1옥타브는 약간 낮고 2옥타브는 약간 높아요. 아니면 1옥타브가 약간 높든지 2옥타브가 약간 낮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맞출 수가 없잖아요. 립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연주자들은 립으로 맞춰요. 음을 맞추는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1옥타브 낮은 음에 이렇게 튜닝을 맞췄다. 정확하게 맞췄다. 2옥타브 가면 음이 높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2옥타브에 낮게 됐다. 1옥타브는 더 낮아져요.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높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의 어떤 주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좌우 요 정도의 선에서 튜닝을 하셔야 돼요. 1옥타브를 약간 낮고 2옥타브를 약간 높은 그 기준에서 튜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정확하게 맞추면은 튜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색소폰이 음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구시에 긴장도에 따라 음이 편차가 너무 심해져요. 호흡의 세기에 따라 음의 편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죠. 음악은 절대 음감이 아니고요. 상대 음감이라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연주를 하셔야 된다고. 서로 맞춰야 되는 거지 내 소리만 나만 잘 부른다고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튜닝도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튜닝을 적절한 높이의 튜닝을 하셔서 항상 동호회 같이 연주로 가시거나 그럴 때는 항상 리드가 돼가지고 튜닝 해야 된다. 튜닝에 소리 맞춰보자. 이렇게 하시고 같이 연주를 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통 소리가 안 나요. 네, 시장통 소리가 안 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안 그러면은 굉장히 듣기 싫은 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상대방 들으시는 분들한테 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튜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를 항상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매번 이렇게 맞추시기 않아도 적정 깊이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다만 무조건 그걸 계속하면 안 돼요. 연주 있을 때는 무조건 튜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하고의 어떤 깊이가 달라요. 온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할 때는 무조건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24페이지 라 음을 할 겁니다. 초보 되시는 우리 김 선생님은 잘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셨죠? 네, 잘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쉬겠습니다. 잠시. 아이고, 저도 초보입니다, 선생님.